네, 안녕하십니까. 홍수상입니다. 성욱 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욱 씨 질문에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구분 없이 성욱 씨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성욱 씨한테 연결된 그런 취업과 관련한 것들을 성욱 씨가 좋고 나쁜 회사를 구분할 시기가 아니라, 성욱 씨를 필요로 한다면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상관없이 들어가서 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구분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수중에 돈이 필요해요. 돈부터 벌면서 좋은 회사 찾아서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거기에서 일하면서 성욱 씨의 스펙, 성욱 씨의 경력들을 썩히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또 좀 더 좋은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 없이 무조건 취업할 수 있으면 해라. 회사를 구분짓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성욱 씨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자체 디자인 회사가 R&D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 중에 자체적으로 R&D 시스템 갖고 있는,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정말 손에 꼽는데, 그거 아닌 나머지 회사들은 어떠한 뭐 수식어를 사용해서 자기네 회사가 뭐 연 매출이 어쩌고저쩌고 자랑을 한들 전부 그거는 하청받아서 일하는 것들. 자체 생산 저 시스템이 안 되니까 생산하고 수급하고 유지하고 하는 시스템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디자인 회사 제가 뭐 전부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국민연금보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자체 R&D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 회사는 몇 군데 안 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뭐냐 그러면 신생 기업이거나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들로부터 하청받은 일들을 처리해내는 그런 단순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얼른 생각해도 지금 성욱 씨가 저한테 써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R&D를 갖출 만한 그런 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구분짓기가 그건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운영해왔던 경제 사회적인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당연히 구분 짓겠죠. 그러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은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들어가셔서 급여를 받으면서 좀 미래를 도모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기는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디자인 회사라는 건 자체적인 R&D를 갖춘 회사만 살아남는 게 현재의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에 과연 R&D를 갖춘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R&D를 발생시킨다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속에 많은 부서의 디자이너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나머지 회사들 봐요. 자체적으로 서버를 갖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무슨 자기네들이 창출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좀 더 뭐 생산하는 뭐 제작하는 이런 회사로부터 의뢰받는 것들을 대신 처리하는 이런 식의 뭐 에이전시에 가까운 이런 회사들이 절대 다수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에이전시에 가까운 회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의뢰받은 일들을 해주는 역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에이전시 회사 중에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구분 짓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다 나쁜 회사죠.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건 구분 짓는 거 어이없는 거고, 아저씨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240개 디자인 관련한 대학에서 한 해 배출하는 우리 졸업생들만 해도 2만 4천에서 3만 명이 가까워요. 매년 배출하는 게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또 한 3만 명 졸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과연 국내 기업에 어디를 취업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한국통계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국내 디자인 등록 업체만 5,502개예요. 5,502개. 그러나 한 해 졸업하는 친구들은 3만 명에 가까워요. 그러면 한 해 졸업하는 친구들 말고 그동안 졸업한 누적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취업 못하고 있는 친구들.
취준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하면 어때요? 응? 과연 3만 명만 될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국내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게 10군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졸업을 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200에서 3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당연히 처우는 열악하고 급여는 낮고 하는 일도 상당히 단순할 수밖에 없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싸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과정들을 맡겼을 때의 시간적인 요소라든가 금액적인 요소들이 부담이 되니까 분할해서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취업을 해도 단순한 작업들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산업 구조가 그리 돼 있고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장르를 취급하기를 그렇게 7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산업 구조가 바뀌냐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생각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정의롭지 않다 해서 바꿔라 한다고 해서 돈 가진 사람들, 자본가들이 그래 네 말이 맞네 하고 바꾸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아저씨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의 디자인이란 건 뭔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웹에 자기 사이트를 가지고 자기의 이력이 웹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프로파일화해라 하는 건 기본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개인적으로 디지털 노마드 생활들을 준비해야만 해요. 그런 친구들만이 앞으로 생존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디자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5년 안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한국의 문제점은 디자인을 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생태계가 문제라고요. 디자인 회사라는 게 R&D를 갖추지 않은 회사들이 절대 다수인데, 그렇다면 산업 환경이나 변화에 의해서 디자인을 취급하는 종목들도 시시각각 매년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면 기존의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기술이 필요 없는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디자인 회사들이 예전에 일러스트나 포토샵 정도만 다루는 친구들만 있어도 운영 유지가 되던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영상이나 웹을 다루는 기술들이 필요한 디자이너가 아니면 운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일러스트나 포토샵만 배웠던 우리 세대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의 취업 자리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없죠. 지금은 웹이라는 것들 운영하거나 SNS를 운영할 줄 아는 친구들이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대 변화가 그렇게 영상으로 변했으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이런 것들이 평생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받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대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또 2, 3년 안에 어떻게 바뀔지. 지금은 우리가 5G를 쓰고 있지만 언제 AG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AG는 이미 국제통신연맹에서 상업화하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5G가 시작됐다는 것은 AG까지 이미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기술적 테스트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들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만 아직도 구시대적인 과정을 통해서 졸업한 디자이너만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웹에 여러분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R&D를 발생시킬, R&D를 갖출 수 있는 영향을 갖춰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그쪽에서 지시하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스로가 웹에 자기 사이트를 만들고 자기의 영향력을 쭉 프로파일함으로써 해외 여러 나라나 아니면 국내에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보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필요로 해서 의뢰오는 개인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아내고 계약하고 창출하고 제작하고 발표하는, 스스로가 이런 소소한 오토 세상에서 웹에서 발생되는 R&D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라는 얘기.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해요. 제가 앞서 영상에도 말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어 가지고 편집하는 거 배워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지금 영상 편집 디자인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3년 안에 없어지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영상 편집하는 본인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본인의 사이트에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들을 본인이 창출해낸 걸 프로파일 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그 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를 전해줌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일들이 의뢰가 오고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개인적인 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사이트로부터 출발시켜 만들어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SNS 통해서 저 페이스북에 인스타 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식당 가서 뭐 먹는 거 찍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했던 작품들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디자인 작업에 대해서 소스들을 올려놓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술로서 남들이 사용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올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지금 유튜브에서 뭐 일러스트 하는 방법, 포토샵 하는 방법 하는 거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면서 간단하게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창출해낸 소스들을 제공해주라는 얘기. 그걸 내가 왜? 지금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기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저작권이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들을 그걸 통해서 확보받으려고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러한 능력들을 공유재산제라고 해서 서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풀어놨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류가 되고 근본이 되고 소스를 창출해내는 최초 발표자가 되어서 그 기득권을 인정받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 대한 친숙함이 없는 상태에서 아저씨 영상을 보면서 자꾸 내가 웹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부감이 드는데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각종 SNS를 통해서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하고 직접 교류하거나 직접 계약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팔고 사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노마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뛰어들면 늦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이트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그 개인적인 사이트에 자기 프로파일들을 기록하고 쌓아놔라.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 회사와 어떤 방식의 일들을 하고 싶은지 그 사이트를 통해서 표출이 돼야만 회사들과 계약이 가능하고 앞으로 그런 개인적인 지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오프라인에서 공식적으로 공개 채용이라는 형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웹에서 발견된 개인적인 디자이너들과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실제로 웹과 관련해서는 웹을 통해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고 돈을 받고 사이트를 대신 만들어주거나 소스를 대신 개발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신문방송을 통해서 유행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몰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고 갖춰야 될 지금 기술들이나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난 할 줄 알아라는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해주냐? 자기 사이트에 자기 작품을 올려놓음으로써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욱 씨, 좋은 회사,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아저씨한테 구분해달라 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거의 영세하고 여러분들을 평생 데리고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디자인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구분 짓는 방법은 이 회사 자체 내에서 R&D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를 보면 R&D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좋은 회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표 던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존속해 나갈 디자인 회사예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R&D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회사다 그러면 그거는 100% 에이전시나 아니면 뭐 컨설턴시나 뭐 이런 거 기획하는 그런 전략적인 디자인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청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갖다가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웹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디자이너가 돼야만 하고 또 아저씨 그 페이퍼 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들이 많은 창작품들을 제작하고 책을 발간하고 해외 여러 나라에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아저씨 것 말고도 많은 수많은 예술 디자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웹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홍 시장이었습니다.